은밀야담 방문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밤중 깊은 산속에서 여인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 여인의 이름은 연화. 22살의 아리따운 기녀 출신 약초꾼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그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끝에 간신히 매달린 채 차가운 바위 틈에서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지요. 이러다 정말 죽는 게 아닐까? 연하의 손끝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귀한 천년감초를 구하려다 이런 위험에 빠진 것이었지요. 양어머니 춘향이 죽음의 문턱에서 신음하고 계셨는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건 오직 이 약초뿐이었습니다. 양어머니 죄송합니다. 소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연하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갔습니다. 한양 기방에서 취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살았던 그 아픈 시절. 손님들의 더러운 손길을 피해 달아나고 싶었지만 어디로도 갈 곳이 없었던 그 절망적인 나날들. 그러다 우연히 만난 춘향 어머니가 그녀를 기방에서 구해주었지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보거라. 내 과거는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서 말이다. 춘향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 덕분에 연하는 이 달해산 마을에서 약초꾼으로 새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은인이 죽어가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이 절벽에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요. 하늘이시여,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연하가 마지막 기도를 올릴 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어디선가 사람 소리가 들렸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보시오, 거기 누군가 계시오? 우렁찬 남자 목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유창이었지요. 29살의 준수한 의원으로 한양에서 이곳까지 머나먼 길을 달려온 상태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절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연하의 간절한 외침을 들은 유창은 재빨리 말에서 내려 절벽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빛 아래 보이는 것은 정말 아찔한 광경이었지요. 한 여인이 깎아지른 절벽에 간신히 매달려 있었는데 조금만 더 버티지 못하면 깊은 계곡으로 떨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지금 구해드리겠소. 유창은 재빨리 말 한 장에서 밧줄을 꺼내 나무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절벽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손을 내미시오. 제가 끌어올려 드리겠소. 유창의 따뜻하고 힘 있는 손이 연하의 차가운 손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가슴에는 알 수 없는 전율이 흘렀지요. 연하는 달빛 아래에서 자신을 구해주는 이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검고 깊은 눈동자, 의지가 강해 보이는 이마, 그리고 자신을 걱정해주는 따뜻한 표정. 이런 남자가 세상에 있었구나. 연하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기방에서 수많은 남자들을 봤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지요. 이제 괜찮소. 제가 있으니 안심하시오. 유창의 말에 연하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가 아니었다면 소녀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두 사람이 무사히 절벽 위로 올라왔을 때 유창은 연하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에 날리는 까만 머리카락, 추위에 붉어진 볼, 그리고 고마움으로 가득한 맑은 눈동자. 유창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많이 차가우시군요. 우선 따뜻한 곳으로 가야겠소. 유창은 자신의 두꺼운 겉옷을 벗어 연하의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연하는 그의 체온이 배어있는 옷을 입으며 이상한 설렘을 느꼈지요. 나리의 옷을 빌려 입다니 송구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응급 상황인데 격식이 어디 있겠소? 유창은 연하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산 아래 작은 초가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일단 들어오시오.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겠소. 난로에 불을 지피자 집 안이 훈훈해졌습니다. 유창은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 연하에게 건네주었지요. 천천히 드시오. 몸이 완전히 따뜻해질 때까지는 서두르면 안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리 같은 분을 만난 것이 꿈만 같습니다. 연하가 차를 마시며 말했을 때 유창은 그녀의 말투에서 범상치 않은 교양을 느꼈습니다. 평범한 시골 처녀라기에는 너무 품이 있고 세련된 말씨였지요.
혹시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요? 손을 좀 보여주시겠소? 연하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위에 쓸려 곳곳에 상처가 나 있었지요. 유창은 정성스럽게 상처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아프더라도 참으시오. 상처가 덧나지 않게 깨끗이 소독해야 하오. 그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연하의 다친 손가락을 어루만질 때마다 연하의 가슴은 마구 뛰었습니다. 기방에서는 늘 거칠고 욕정 어린 손길만 받아왔는데 이렇게 정성스럽고 따뜻한 손길은 처음이었지요. 나리는 의원이신가요? 그렇소로. 한양에서 이곳으로 온 의원이오. 그렇다면 소녀가 정말 좋은 분을 만났군요. 연하의 말에 유창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자야말로 어찌 그 위험한 절벽까지 가셨소? 혼자서는 너무 위험하지 않았소? 연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기녀 출신이라는 과거는 차마 말할 수 없었지요. 양어머니께서 심한 병을 앓고 계십니다.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초가 그 절벽에만 있다고 하여 어떤 병이신지 여쭤봐도 되겠소? 기침이 심하시고 피를 토하시기도 합니다. 여러 의원을 찾아봤지만 나아지지 않으셔서 유창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천년감초가 필요하신 것이군요. 정말 구하기 어려운 약재인데 나리께서도 그 약초를 아시는군요. 물론이요. 의원이라면 모를 수 없는 귀한 약재지요. 하지만 그런 귀한 것을 혼자 구하러 가시다니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었소. 그때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쾅! 연하가 여기 있었구나. 들어온 사람은 마을의 부호 석봉이었습니다. 35살의 뚱뚱한 몸집에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는 남자였지요. 연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석봉 나리, 무슨 일로 이런 밤에 네가 집에 없어서 온 마을을 뒤졌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걱정했지. 석봉의 말에는 거짓이 섞여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연하를 탐내고 있었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양반은 누구신가? 석봉이 유창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에서 오신 의원님이십니다. 제가 산에서 다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호, 그렇군. 하지만 이제 늦었으니 연하는 집으로 가야겠소. 석봉의 말투에는 강요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유창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요. 연하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고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처자가 아직 상처 치료가 끝나지 않았소. 조금 더 있다가 가시는 것이 좋겠소. 상처 치료야 내일 해도 되는 일 아니오? 밤늦게 남자와 단둘이 있는 것은 처자의 명예에도 좋지 않지. 석봉의 말에는 묘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연하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석봉이 돌아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창은 연하가 자꾸 신경 쓰여서 그녀를 다시 찾아갔지요. 연하는 마을 외곽의 작은 오두막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집 주변에는 온갖 약초들이 정성스럽게 가꿔져 있었지요. 그날 이후 몸은 괜찮으신지요? 네, 날이 덕분에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연하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유창을 맞았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리겠습니다. 연하가 차를 끓이는 모습을 보며 유창은 감탄했습니다. 하나하나 동작이 우아하고 세련되었지요. 분명 평범한 시골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처자의 약초 솜씨가 정말 뛰어나시군요. 누구에게 배우셨소? 양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약초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연하가 약초를 다루는 모습은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약초는 무엇에 쓰이는 것이오? 이것은 당귀입니다. 부인들의 냉증과 혈기 부족에 좋지요. 그럼 이것은? 전궁이옵니다. 두통과 어혈을 푸는 데 쓰입니다. 연하가 설명할 때마다 유창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녀의 약초 지식은 정말 해박했지요. 때로는 설명하다가 손이 스치기도 하고 눈이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의 가슴에는 달콤한 설렘이 일었지요. 나리께서도 의원이시니 약초에 대해 잘 아시겠지요? 물론이요. 하지만 처자만큼 세밀하지는 못하오. 특히 부인병에 대한 지식은 정말 놀라울 정도이오. 유창의 진심 어린 칭찬에 연하의 뺨이 부러졌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소녀는 그저 남보다 조금 더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때 연하의 말투에서 유창은 또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기방에서나 들을 수 있는 세련되고 교묘한 화법의 행정 말이지요. 하지만 유창은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을 터였으니까요. 그때 마을에 갑작스럽게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열과 함께 온몸에 붉은 발진이 돋는 병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런 병은 처음 보는군. 전염성이 강한 것 같은데 어찌해야 하나? 유창도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평소 쓰던 처방으로는 도무지 효과가 없었지요. 이상하오. 분명 이런 증상에는 이 처방이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유창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연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나리, 혹시 소녀가 도움이 될까요? 처자가 이런 병을 본 적이 있소? 비슷한 병을 치료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병은 단순한 열병이 아니라 도끼가 몸 안에 쌓여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연하의 말에 유창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도끼라고? 어떤 도끼 말이오? 습기가 많은 곳에서 생기는 도끼입니다. 올해 장마가 유난히 길었지 않았나요? 유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해야 하오? 해독을 해야 합니다. 금은화, 연교, 포공형을 특별한 비율로 달여서 먹이면 됩니다. 연하는 산에서 직접 캔 약초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처방으로 우린 물을 하루에 3번씩 먹이면 도끼가 빠져나갈 것입니다. 유창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연하의 말대로 약을 지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약을 먹은 환자들이 하루 만에 열이 내리기 시작했지요. 정말 대단하오. 어찌 이런 처방을 알 수 있었소? 양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비법입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하신 것이라 하셨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하를 신의 손을 가진 약초꾼이라며 칭찬했습니다. 연하 덕분에 우리가 살았구나. 정말 고마운 일이야. 유창도 그녀의 실력에 깊이 감탄했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환자를 돌보는 연하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에서 진정한 의인의 품격을 느꼈지요. 하지만 연하에게는 점점 큰 걱정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석봉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석봉이 연하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연하야, 요즘 네가 참 유명해졌더구나. 무슨 말씀이신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내 칭찬을 하더라. 그런데 말이야. 석봉의 눈빛이 음험하게 빛났습니다. 네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나는 다 알고 있다. 연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한양 남산골 기방에서 춘향이라는 기방 주인 밑에서 일했던 것 말이야. 내 기방 이름이 취월이었지? 그 말에 연하는 크게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이 마을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었지요. 그런 헛소리라고? 내가 직접 그 기방에 드나들었는데 모를 리가 있겠나? 석봉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네가 얼마나 예뻤는지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더구나. 그만하십시오. 연하가 소리쳤지만 석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거가 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특히 그 의원에게 말이야.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내 말을 들어야지. 내 첩이 되면 모든 비밀을 지켜주겠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내일 당장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겠다. 네가 기방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남자들과 잠자리를 했는지 말이야. 석봉의 협박에 연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었지요. 무엇보다 유창이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습니다. 시간을 주겠다. 잘 안에 대답하거라. 석봉이 떠난 후 연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석봉의 입에서 조금씩 소문이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하라는 여자가 과연 평범한 약초꾼일까? 어디서 그런 약초 지식을 배웠을까? 뭔가 수상하지 않나? 말투도 너무 세련되고 손도 약초 캐는 사람 치고는 너무 곱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의심의 눈초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유창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하지만 유창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창이 연아를 찾아왔습니다. 연아. 나리. 연아는 유창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봐 두려웠지요. 소문을 들었소. 그 말에 연아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들으셨구나. 이제 끝이야. 나리, 소녀는.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오? 유창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연아는 깜짝 놀라 유창을 바라보았지요. 처자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그것이 지금의 처자와 무슨 상관이 있소? 나리. 정말, 정말 괜찮으시다는 말씀인가요? 과거는 바꿀 수 없소. 하지만 현재와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않소? 유창이 연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본 것은 환자를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애쓰는 처자의 모습이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위험한 절벽까지 올라가는 처자의 마음이오. 그의 따뜻한 말에 연아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리,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처자를 어찌 과거 때문에 외면할 수 있겠소? 그날부터 유창은 연아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연아의 편에 섰지요. 어느 날 연아는 더욱 깊은 산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전설 속에서나 나온다던 천년감초였지요. 이것이 정말 천년감초인가요? 연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약초만 있다면 양어머니 춘향의 병을 완전히 고칠 수 있을 텐데요. 유창 나리에게 보여드려야겠어요. 연아는 조심스럽게 천년감초를 캐서 유창에게 가져갔습니다. 이게 정말 천년감초라고요? 유창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오. 이런 귀한 약초를 찾다니. 천년감초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희귀한 약재였습니다. 특히 폐병과 기침병에는 신기에 가까운 효과가 있어서 황실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었지요. 이것으로 양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중병 환자들도 도울 수 있겠소. 정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연아는 조심스럽게 천년감초를 말려서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집 안 가장 안전한 곳,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장소에 숨겨두었지요. 하지만 그들이 함께 약초를 캐러 다니는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석봉이었습니다. 저 둘이 무슨 특별한 것을 찾았나? 석봉은 멀리서 망원경으로 두 사람을 감시하고 있었지요. 연아와 유창이 뭔가 귀한 약초를 발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돈이 될 만한 것이겠지. 석봉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며칠 동안 은밀히 정보를 수집한 끝에 마침내 천년감초의 존재를 알게 되었지요. 이거야말로 큰 돈이 되겠구나. 한양의 부자들이 목숨 바쳐 구하려는 것 아닌가? 석봉은 음흉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천년감초를 훔쳐서 한양에 팔아버리고 연아는 다시 기방으로 팔아넘기는 일석이조의 계획이었지요. 이번에야말로 완벽하게 해내겠어. 며칠 후 석봉은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마을의 장날이라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 나간 사이 그는 몰래 연아의 집에 침입했지요. 분명 이 집 어딘가에 숨겨놨을 거야. 석봉은 집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마루 밑, 벽장 속, 심지어 지붕 위까지 모든 곳을 다 찾아보았지요. 그러다 마침내 부엌 아궁이 뒤편에 숨겨진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있었다. 상자 안에는 정성스럽게 말린 천년감초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걸로 한양에서 큰 돈을 벌 수 있겠어. 석봉은 천년감초를 훔쳐나왔습니다. 저녁에 연아가 집에 돌아와 상자를 확인했을 때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천년감초가 사라진 것이었지요. 양어머니 춘향의 병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는데 이제 치료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이런 못된 짓을. 연아는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창이 연아의 집을 찾았을 때 그녀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소? 천년감초가 없어졌습니다. 뭐라고? 누가 훔쳐간 것이오?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었는데
유창의 얼굴도 심각해졌습니다. 천년감초는 단순히 값비싼 약재가 아니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누가 그런 약초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혹시 우리가 함께 약초 캐는 것을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소. 그때 유창의 머릿속에 석봉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석봉이 자주 연하 주변을 맴돌았던 것이 생각났지요. 혹시 석봉이 그럴 리 없습니다. 설마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지만 연하의 마음속에도 의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달이 유난히 밝게 떠 있었습니다. 유창과 연하는 함께 산책을 나갔지요. 은빛 달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춰주었습니다. 연하. 유창이 처음으로 연하의 이름을 정답게 불렀습니다. 네, 나리. 나는 그대를. 유창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감정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지요. 나리의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연하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촉촉한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하지만 저 같은 몸으로 어찌 나리의 마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 않소? 유창이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소. 그대만을 생각하고 있소. 달빛 아래에서 유창의 고백을 듣는 연하의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나리, 나를 유창이라 불러주시오. 이제 우리 사이에 격식은 필요 없지 않소? 유창. 나리. 연하가 수줍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유창은 연하를 살며시 끌어안았지요. 그대가 있어 내 인생이 완전해졌소.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뜨겁게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연하의 가슴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의 감정이 일어났지요. 기방에서 겪었던 그 모든 더러운 기억들이 사라지고 오직 유창에 대한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유창 나리, 소녀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도 그대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소.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지요. 그 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비밀스럽게 만나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함께 약초를 캐고 환자를 돌보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달콤한 시간들이었지요. 연하, 그대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소. 저도 그래요. 유창 나리. 나리와 함께 있으면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집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창이 진맥을 하면 연하가 적절한 약초를 준비했고, 연하가 환자의 증상을 설명하면 유창이 정확한 처방을 내렸지요. 정말 천생연분인 것 같소. 그런가요? 저는 나리를 만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 둘은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의원 나리와 연하가 함께 있으니 우리 마을이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이 오래 갈 수는 없었습니다. 척봉이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저 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군.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척봉은 천년감초를 훔친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했지요. 이번에는 더 확실한 방법을 써야겠어. 척봉은 관아와 연결된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이방과는 오래된 친구 사이였거든요. 연하의 기녀 출신 과거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면 되겠지. 더 나아가 유창도 가짜 의원이라고 모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양에서 온 의원이라고 하지만 정식 허가를 받았는지 의심스럽다고 하면 되겠어. 척봉의 음흉한 계획이 조금씩 실행에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양어머니 춘향의 병이 갑자기 악화된 것이었지요. 연하야, 기침이 너무 심해서. 춘향은 피를 토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천년감초가 없어진 지금 다른 치료법은 없었습니다. 양어머니, 힘내세요. 제가 꼭 다른 방법을 찾아드릴게요. 하지만 연하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지요. 척봉이 관아에 유창을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저 자가 정식 의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허가증도 없이 의술을 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녀 출신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석봉의 고발에 관하여서는 유창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창 나리가 잡혀가신다고요? 연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양어머니는 죽어가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잡혀가게 생겼으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지요. 이 모든 것이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기녀 출신이라서. 연하는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유창이 연하를 찾아왔습니다. 연하, 나는 잠시 피해 있어야겠소. 유창 나리, 이 모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석봉의 음모일 뿐이오. 유창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소.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야겠소. 하지만 나리 혼자서는 너무 위험해요. 괜찮소. 내게는 숨겨둔 비장의 카드가 있으니까. 유창의 눈빛에서 연하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숨겨온 무언가를 드러낼 준비가 된 것 같았지요. 나리,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곧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오. 그날 밤, 석봉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제 그 의원놈은 끝이야. 연하도 결국 내 손에 떨어질 거고. 하지만 석봉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창의 진짜 정체를 말이지요. 사실 유창은 몰락한 양반가 출신이긴 했지만 그의 할아버지는 조정의 대신을 지낸 명문가 후손이었습니다. 비록 집안이 몰락했지만 여전히 조정에는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더군다나 유창은 한양에서 소문난 명이었습니다. 그의 의술 실력은 궁중어휘에 버금갔거든요. 다음 날 아침 관아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한양에서 온 어사였지요. 잠깐 유창이라는 의원을 잡으라고? 어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유창 의원은 한양에서도 유명한 명의인데 하지만 허가증이 없다고 하여. 허가증? 그자의 의술 실력이면 허가증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사는 석봉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은 아니냐? 석봉은 당황했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을의 풍기를 위해서입니다. 풍기. 무슨 풍기 말이냐? 기녀 출신 여자와 불륜을. 기녀 출신이면 어떻다는 것이냐? 지금은 양민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어사의 말에 석봉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유창이 나타났습니다. 어사 나리, 오랜만입니다. 오, 유창. 네가 정말 여기 있었구나. 어사와 유창은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유창의 집안이 몰락하기 전에 인연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 자가 내게 무슨 누명을 씌우려 했구나. 어사는 석봉을 노려봤습니다. 유창은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석봉, 그대는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지었소. 무슨 죄 말이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천년감초를 훔친 것도 그대여. 연하를 협박한 것도 그대 아니오? 석봉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나 있어서 하는 소리냐? 증거라. 물론 있지요. 유창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석봉이 떨어뜨리고 간 놀이개였지요. 이것은 그대가 연하의 집에 침입할 때 떨어뜨린 것이오. 그런 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하지만 이 놀이개에는 그대의 이름이 새겨져 있소. 석봉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게다가 목격자도 있소. 그때 마을에 한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석봉 아저씨가 연하 고모 집에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네가 언제? 숨바꼭질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아저씨가 뭔가 훔쳐서 나오는 것도 봤고요. 어사는 석봉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 몹쓸 놈. 감히 남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다니. 그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구나. 석봉은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사 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잠깐 정신이 나가서. 용서? 이런 몹쓸 짓을 해놓고 용서를 바라다니. 어사는 석봉을 즉시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천년감초는 어디에 숨겨놓았느냐? 그것은 빨리 말하지 못하겠느냐? 결국 석봉은 천년감초를 숨겨둔 곳을 실토했습니다. 자신의 집 뒤뜰에 묻어두었던 것이었지요. 마침내 천년감초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석봉이 체포되기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연하의 과거를 모두 퍼뜨려 버린 것이었지요. 연하가 기녀 출신이라니 정말이야? 그럼 그동안 우리를 속인 거네. 기녀가 약초꾼 행세를 하다니 뻔뻔하기도 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연하는 집에서 나오지 못했지요. 유창날이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요? 아직 끝난 게 아니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저를 손가락질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계속 살 수 있겠어요? 연하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양어머니 춘향도 충격으로 병이 더욱 악화되었지요. 연하야, 미안하다. 내가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해서. 양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 그때 유창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서야겠소. 날이 괜찮으시다면서요. 더 이상 나리까지 피해를 보실 수는 없어요. 연하, 나는 그대를 사랑하오. 그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소. 유창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말하겠소. 내가 그대와 결혼하겠다고. 나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리의 명예보다 사랑이 더 소중하오. 유창은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대 없는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 말에 연하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지요.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유창이 나섰습니다. 마을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소. 무슨 말씀이신지요? 연하에 대한 소문들을 들었소.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소. 유창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연하는 과거에 기방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과거는 과거일 뿐이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모습 아니겠소? 여러분도 다 보셨지 않소? 연하가 마을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말이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지요. 전염병이 돌았을 때 누가 여러분을 구했소? 바로 연하 아니었소? 밤낮 가리지 않고 환자를 돌본 것도 연하였고 위험한 절벽까지 올라가서 약초를 구한 것도 연하였소. 그런 연하를 과거 때문에 외면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소?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원 나리 말씀이 맞습니다. 연하가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과거가 뭐가 중요해? 지금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게 더 중요하지. 그때 유창이 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소. 나는 연하와 결혼하겠소.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신가요? 그렇소로. 나는 연하를 사랑하오. 그녀의 과거는 전혀 상관없소. 게다가 내 정체도 밝히겠소. 나는 단순한 의원이 아니라 조정 대신을 지낸 가문의 후손이오. 이 말에 사람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런 귀한 분이 연하를. 그렇소로. 연하가 그만큼 귀한 사람이기 때문이오. 유창의 당당한 선언에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연하야, 미안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구나. 그동안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앞으로는 더 잘 대해주마. 마을 사람들이 연하에게 사과했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하가 숨겨두었던 비밀 약초들이 있었던 것이었지요. 사실 저에게는 천년감초 외에도 다른 귀한 약초들이 있습니다. 연하가 가져온 것은 신비한 효능을 지닌 영지버섯과 천년된 산삼이었습니다. 이것들로 양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중병 환자들도 모두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창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귀한 약재들을 어디서 구하셨소? 어린 시절부터 양어머니와 함께 산을 다니며 조금씩 모은 것입니다. 연하의 약초 실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약으로 춘향의 병이 완전히 나았지요. 연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춘향이 건강을 되찾자 마을 전체가 기뻐했습니다. 연하 덕분에 춘향 어머니가 살아나셨네. 정말 신의 손을 가진 것 같아. 이제 아무도 연하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지요. 과거가 어떻든 지금의 연하가 더 중요해. 우리 마을의 소중한 사람이야.
석봉은 결국 모든 죄가 밝혀져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것이었지요. 몇 달 후 유창과 연하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지요.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야. 두 분이 결혼하시니 우리 마을이 더욱 좋아질 것 같아. 관아에서도 축하 사절을 보냈습니다. 유창 의원의 혼례를 축하드립니다. 연하 씨도 축하드립니다. 훌륭한 약초꾼이시더군요. 혼례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연하는 화려한 화롯을 입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행복에 넘치는 그녀의 미소였지요. 유창도 신랑답게 근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연하, 나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자. 유창 나리, 저도 나리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맹세했습니다. 혼례 후에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해 주었지요. 건배, 유창 의원과 연하의 행복을 위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춘향도 건강을 되찾아 혼례를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연하야,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네, 양어머니. 모든 게 어머니 덕분입니다. 잔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풍물패의 흥겨운 연주와 함께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지요. 이런 아름다운 혼례는 처음 봐. 두 분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감동을 줘. 유창과 연하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혼례를 올린 후 유창과 연하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았지요. 유창의 뛰어난 의술과 연하의 신비한 약초, 지식이 만나 더욱 훌륭한 치료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에는 병이 없어진 것 같아. 두 분이 계시니 안심이야. 연하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완전히 떨쳐버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었지요. 유창 나리,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도 그대 덕분에 완전한 행복을 느끼고 있소. 두 사람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몇 년 후 연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하고 똑똑한 아들이었지요. 우리 아이가 자라서 부모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요. 이 아이는 분명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오. 마을 사람들도 아이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연하와 유창의 아이라니 얼마나 귀할까? 분명 부모를 닮아 착한 아이로 자랄 거야. 유창과 연하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과거를 가진 두 사람이 진정한 사랑으로 만나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것이었지요.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 이것이 바로 유창과 연하가 마을 사람들에게 준 교훈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마다 사람들은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며 감동을 새롭게 했지요. 이상으로 기녀 출신 약초꾼을 치료해줬더니 사랑복이 터진 의원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